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1998년 명동과 인사동의 차 없는 거리를 시작으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고 청계천을 복원하는 등 서울은 걸을 수 있는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한 사회학자가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느낀 자잘하고 소소한 생각을 담은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 단속에서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떼어내서 운행을 중단시키고, 고액을 체납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된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떼어진 차량은 구청을 방문해서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고요. 고액 체납 차량과 대포차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 처분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 서울을 생각한다의 저자시죠. 사회학자인 정수복 저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학자이시자 또 박사이시자 교수였기도 했는데 어떤 명칭을 제일 선호하세요? 사회학자 작가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사회학자하고 작가를 붙이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 정 작가께서는 파리를 생각한다는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파리에서 오래 거주하셨죠? 예, 유학 시절 80년대 7년 있었고요. 2000년대 두 번째 10년 있어서 거의 한 20년 정도, 제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파리에서 보냈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파리에 17년 동안 쭉, 물론 약간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계셨는데, 파리 시내의 모든 길을 걸어보겠다, 이런 포부를 실천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파리에 한 5,000개 정도 길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제가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전부 걸었죠. 그러면서 예. 파리에 대한 연작을 시작해서 현재 2권의 책을 냈고요. 예. 파리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하고 파리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생활을 하는데, 예. 오래 서울을 비워놓고 파리에 살다가 다시 서울로 와보니까 예. 서울 거리가 저한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서울도 한번 걸어다니면서 그동안 변했던 모습들을 살펴보고, 예. 내가 어릴 때 살았던 서울도 회상해보고, 또 미래의 서울의 모습도 그려보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됐죠. 예. 서울에는 그럼 언제 오셨나요? 거의 이제 3년 돼갑니다. 예. 그럼 어렸을 때는 서울 어디서 사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남산 동쪽의 약수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약수동이요. 네, 남산을 많이 다녔죠. 장충당공원, 남산 이런 쪽. 지금은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은 강남의 잠원 부근에 삽니다. 예. 강남으로 진출을 하셨군요. 예. 이게 서울에 돌아오시니까 지금 3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던가요? 일단은 서울이 굉장히 커졌죠. 예. 25개 구로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심에도 강북에 제가 이제 가보면은 강북에도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화려한 건물도 많이 생기고, 예.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네. 규모가 커지고 굉장히 활발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네.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가 됐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됐죠, 서울이. 예. 강남이 훨씬 번화합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강북 지역이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더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강북을 말하고요. 예. 강남은 신도시죠. 서울의 정체성은 강북에 있고 서울의 정신은 강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서울을 거리를 거니시면서 여자 핸드백을 들어주는 남성이라든지 뭐 도넛 가게에서 아이 이야기를 하는 엄마들 이런 소소한 일에 깜짝깜짝 놀라셨다면서요? 놀란 건 아니고 이제 예. 다르게 보이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분들은 저 말고도 그러실 텐데 예. 외국에 살다 오게 되면 이제 외국에 살던 그런 관점으로 서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 파리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남자가 여자 핸드백을 듣고 여자가 남자 상의를 들고 다니는 건 보기 어렵죠. 각자 자기 소지품은 자기가 관리하고요. 예. 그 던킨 도넛 가게 어머니들이 대여섯 명 모여서 항상 열심히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내용은 아이들 자녀 교육, 그 과외 공부나 학원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열띤 교육열,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제가 살던 파리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요. 예. 뭐 그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들이 예. 외국에 오래 살다 서울로 온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보였고요. 그런 소소한 것들이 갖는 의미, 예.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갖는 의미,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써본 건데요. 예. 서울에 와서 한 1년 내에다 쓴 겁니다. 지금 3년이 돼가는데 예. 1년 내에 한 100가지 장면 정도를 쓴 거를 이번 책에는 한 33개 정도의 장면으로 압축을 해서 예. 그 책에다 실은 거죠. 그 쓴 내용이 다 걸어다니면서 본 내용이겠네요. 대부분 다 걸어다니면서 본 것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자동차는 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아예 그러시구나. 자동차 없이 살고 있고요. 예. 많은 경우 걸어다니고 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죠. 네. 오늘은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 생각한다의 저자이신 사회학자 정수복 작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정 작가 또는 서울의 모습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를 주시면은 우리 정 작가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서울을 바라봤다는 얘기 뭐 책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서울하고 우리 사회학자이신 정 작가께서 보는 서울하고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요? 사회학자라고 말하면 자기가 사는 사회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이방인의 시선을 갖게 되죠. 네. 가까이 살면서도 멀리 느낄 수 있는,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보는 그런 멀고 가까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선이 이방인의 시선이라면 사회학자들은 직업적인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사회학자에다가 또 파리에서 17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또 자연스러운 이방인의 관점이 더해져서 서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관점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서울에 있는 소소한 것들, 지나가는 것들, 별로 의미 없이 스쳐가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집해서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반추해보는 거죠. 파리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 서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파리하고 서울의 차이점은 역시 서울은 한 3, 40년 동안에 거대 도시가 돼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청소년, 덩치가 갑자기 커진 청소년의 모습에 가깝다면 파리는 13세기, 중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긴 여정 속에서 발달해온 도시이기 때문에 뭐 중후한 중년의 도시라고 얘기할까요? 그 오랜 역사의 그 덩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오래된 도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의 힘찬 모습과 파리의 그 안정된 모습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볼 수 있죠. 파리 가보면 개선문보다 높은 건물이 중앙부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강북에는 저는 고도 제한을 하고 원래 조선시대 때의 모습들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강북에 그 원래 있었던
그 서울의 특성들이 많이 사라져간 것들이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되살려야죠. 예. 지금 그 청취자분께서도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7310번님. 파리를 생각한다는 책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 책도 꼭 읽어보고 싶네요. 외국에서 살다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밤 문화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서울의 일단 밤 문화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원색의 네온 사인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예. 파리에는 은은한 그 전구, 황색 전구빛으로 전부 일관되게 분위기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예. 서울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건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고 서울처럼 그 밤에 그 술 소비량이 많은 도시는 그렇죠.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화려하고 굉장히 힘차고 또 즐겁고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의 그 열기가 느껴지는 예. 밤 생활이 서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8442번님. 파리에 있다 오면은 서울이 좀 답답하지 않나요? 공기도 그렇고. 공기는 역시 좀 서울이 좀 탁한 것 같고요. 먼지가 많은 거 느껴지고요. 소음이 많고요. 예. 그 대신 이제 한강과 파리의 센강을 비교해 보면 한강은 굉장히 폭이 넓어서 그렇죠.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고 강북 강남을 오갈 때 한강을 건너는 그 예. 상쾌함은 있습니다. 예. 5779번님. 다시 프랑스로 언제 가시나요? 사인회도 하시나요? 네, 6월 11일 날 정독도서관에서 제 강연 및 사인회를 하고요. 예. 1년에 한두 번씩은 서울 파리로 오갑니다. 그러시군요. 그 프랑스에 어떤 파리의 연고가 있나요? 제 프랑스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예. 친구들 집에서 이제 머물기도 하고 조그만 방도 하나 빌려주고 그런 그렇군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0928번님. 진짜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 서울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고 새롭게 네. 발전한 도시고 미래로 열려진 도시로 생각되죠. 그렇군요. 그 파리의 에펠탑처럼 서울의 남산타워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펠탑을 모방한 탑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도쿄에는 네. 도쿄탑이 있고 교토에는 교토탑이 있고 그러나 남산 자체와 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 관악산 등등 산으로 둘러싸였다는 서울의 장점 자체가 세계적인 그 도시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강북의 성곽, 서울 예. 성곽은 세계적인 그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서울은 그러면 걸어 다닐 만한 도시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만들어지고 각 구청마다 또 시뿐만 아니라 구청마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올레길, 둘레길, 천변의 예. 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그 서울과 관련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는 문제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시설들을 다 철거해서 새 거를 만들기보다는 있는 시설들을 개조해서 기능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파리에서도 프로메나드 블랑테라고 예. 철도가 다니던 길을 복원해서 공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뉴욕에도 또 그런 작업을 한 게 있고요. 서울도 고가도로를 차들이 다니던 고가도로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공중공원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도 지금 훨씬 지났는데 끝으로 그 서울을 잘 걷는 비법이 있을까요? 서울을 잘 걷는 비법은 일단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예. 서울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25개구가 어디에 붙었는지를 알고 또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니지 말고 친구를 만날 때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지 말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장소로 만나서 정해서 만나면은 서울의 여러 군데를 알게 되죠. 예. 그다음에 항상 가까운 거리보다는 이렇게 우회하는 방식으로 걸어 다니게 되면은 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의 저자인 정수복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투데이 앵커 유석현의 아들 유동현입니다. 소개해드리고요. 항상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방송 진행하시느라고 가족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모습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방송도 잘 마치시고요. 이따 집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아버지가
즐겨 듣고 사시면 비틀즈의 헤이 주드로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깜짝 선물을 받았네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힘내라 사연 보내주시면은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와 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최고의 힐링극 김수로 프로젝트 11탄 배우 박혜숙, 조양자 등이 출연하는 연극 친정엄마의 티켓, 또 다음 달 6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신청한 곡 비틀즈 헤이즈도 듣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데이오스 김치 톡톡.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유해 인조 잔디, 어제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요. 학교 운동장에 깔린 유해 인조 잔디 개선과 보수가 시급합니다. 유해 판정을 받은 경기 지역 39개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공사가 5개월이 되도록 미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점검해 납을 비롯한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경기도 내 학교는 총 39곳, 이 중 12개 학교는 마사터로 27개 학교는 기준치를 충족한 인조잔디로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구 충무로 일가 24의 2번지 중저가 화장품을 파는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입니다. 이곳이 2004년부터 무려 12년째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90만 8,224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내일 공시할 예정인데요. 서울 대부분 지역의 지가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토요일 대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벼룩시장을 엽니다. 판매 수익금 70%가 네팔 어린이를 위해 전달된다고 하네요. 또 송파구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엽니다.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 토요일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있는 중구 훈련원 공원에서는 제1회 유스 페스티벌인 중구 야호가 열립니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시는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때 사용된 신설 경기장 유휴 공간의 수익시설 유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는 아시안게임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 조성을 앞두고 대형 판매시설, 영화관, 예식장, 아시안게임 기념관,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남동 경기장에는 패밀리파크를 주제로 캠핑장, 테마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네, 공연과 축제, 또 여행과 역사 소식까지 수도권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수도권 웰빙 시대 시간입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엄청 많이 먹고 건강하게 예. 땅 넓은 줄 모르고 잘하고 있습니다. 5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오늘 5월 28일이고 이제 사흘만 있으면 6월로 넘어가네요. 이렇게 5월의 마지막을 뜻깊게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이틀간만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29일에서 30일까지 서울시 중구 정동 일대에서 밤길을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정동 야행이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네. 정동길의 야간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축제 첫날 29일 금요일 내일이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둘째 날 30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동 일대 밤길을 거닐며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덕수궁 돌담길에 걸린 초롱불을 따라 운치는 산책도 하실 수 있겠고요. 정동길에는 조선시대 시장 그리고 관청이 몰려있던 과거 중구의 한양 동네가 재현된다고 하네요. 네, 재현된다고 하는 한양 동네. 네. 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지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재미있는 행사들이 부스마다 열리는데요. 예.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지금 중림동은요, 과거에 약을 공급해 약현이라고 불렸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림동 부스에서는요, 야광 한지에 한약재를 포함한 한약 향첩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싸주는 행사를 한대요. 예. 그리고 신당동은 신을 모시던 신당이 많아서 신당동이었다고 합니다. 신당동 부스에선 여러분에게 점괘를 봐드립니다. 예. 그리고 모시를 만드는 저포전이 있었던 저동에서는 작은 배틀을 이용해 야광팔찌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무교동은 무기 제조를 관장한 군기씨가 있었기 때문에 무교동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무기에 문자나 숫자를 새겼던 그 타각 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대장간, 그리고 나무로 칼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네요. 예. 남창동은 원래 쌀과 포의 출납을 맡은 선해청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지금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돛박을 이용해서 쌀과 티밥의 양을 한번 재보고 뻥튀기로 조선시대 도량형이었던 홉, 돼, 말 요게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하는 체험 구간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주자동은 그 책을 찍어내는 주자소가 있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주자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포도청 포졸들이 밤에 순찰할 때 쓰던 그 조족 등 제작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축제 기간 정동길의 문화시설 20곳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고 합니다. 평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도 29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돌아서 다니시다가 이제 한번 가볼까? 싹 들어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덕수궁 돌담길 예. 따라서 밤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보시게 되면 장터를 돌아다니던 상단에 이제 명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품을 파는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 털보 상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 배제학당에서는 이제 역사박물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성공회 서울대 성당, 이 서울대 성당이 되게 유럽풍으로 생겼어요. 우리나라 네. 최초의 유럽 건물이래요, 양식. 예. 여기 들어가면 되게 근사하고 사진 찍기가 굉장히 외국에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탐방로를 걸어가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가는 길에 인력거 2대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타
사볼 수도 있고 끌어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내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공짜로 인력거를 탈 수 예, 있는. 요거 지금 하는 게 공연들이 다 공짜예요. 예. 무료로 개방해서요. 예. 지난 시간에 좋은 공연 하나 소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먼저 준비해온 공연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어머니와 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최고 힐링극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극 친정엄마입니다. 예. 시집간 딸에게 엄마가 여전히 아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인 엄마입니다. 근데 그런 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마우면서도 아유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요. 사실 여자들은 이제 친정엄마 엄마라는 말만 하면 눈시울 붉어진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루에도 12번 딸 걱정만 한다는 분들이 바로 친정엄마일 텐데요. 나이 들수록 모녀라기보다 친구 같은 사이가 되는 모녀지간이 많다고 하죠. 이 공연은 2007년에 초연을 했고요. 당시 친정엄마 돌풍을 일으켜서 이 연극은 슬프기만 한 거 아니라 재미있고 하지만 또 슬프다, 제프다 뭐 이런 말 딱 어울린다라는 공연 평을 듣고 있네요. 우리 남정미 씨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엄마 지금 이제 미나리가 끝나셔갖고 지금은 이제 뭐 콩을 심어야 되나 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보면 되게 좋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스분들 그리고 남편 되실 분들 예비 신랑 분도 보시면 좋다고 하니까요. 예. 근데 가고 싶은데 난 좀 이제 좀 기분 좋게 후리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웰빙 시대에서 연극 친정엄마 티켓을 과감히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입니다. 예. 뭐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 보내주시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샵 0945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래간만에 낭독을 해주신다고요? 네, 연극 친정엄마에 나오는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연극 중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아서 네. 고민했는데 하나 뽑아봤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아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어. 이 못난 애미의 팔자는 담지 말라고. 많이 배워서 깊이고 살아.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네. 내 새끼 잘 사는 거. 건강하니 허고 잡은 거 다 하면서 웃고 사는 거. 그거 하나 내 소원이네. 네, 친정엄마 공연 언제 공연을 하나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말까지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과감히 쏘는 공연 일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예. 6월 4일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공연 이제 8시 공연이니까 퇴근 후에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이제 모험한다 생각하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청취자분들 이렇게 막 문자 보내주시고 이렇게 직접 쌍방소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맞아. 라디오가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쌍방소통 매체가 무척 매력이 있는데요. 인천 사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매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예. 인천의 시책과 여행, 관광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온통 인천이 오늘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온통 인천. 네. 영어의 온하고 통하다 할 때 그 통자 한문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인터넷 생방송이 합쳐져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생방송이 합쳐져 있고요. 인천시에서 이걸 주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tv.incheon.go.kr을 입력해서 접속을 하시면 인천의 여행, 관광 정보, 행사, 축제, 그리고 강좌, 소식 등 이런 주제들이 올라옵니다. 예. 시 주요 행사가 있을 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될 수 있고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SNS 댓글 남기면 바로바로 수렴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양방향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도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문화 공연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요 무더위 속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6월 한 달간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날 이제 장효석
장효석과 슈퍼브라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밤엔 재즈의 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토요 물빛 콘서트라고 해서 뮤지컬 갈라쇼를 비롯한 공연 등이 진행되고요. 예. 매주 일요일에는 국악 한마당으로 신명나는 일요일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요걸 이용하시려면 여의나루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하철 광나루역을 이용하면 광진교 8번가로 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한 달 내내 즐길 수 있는 전시를 비롯해 금요 명화 감상회, 토요 문화살롱, 일요 열린 예술극장 등이 열리게 됩니다. 예. 아유, 오늘 아주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로 19회를 맞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나와 있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극장판은 코난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기억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욕탕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정답! 제가 좋아하는 만화 같은 거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되게 웃기고 재밌어요. 오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캐릭터들 많아서 좋아하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 좋네요. 저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환입니다.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세계 5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공식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5-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 자신은 없지만 재밌게 해드릴게요. 마인드씨라고 합니다. 마인드씨라는 거는 원래 마인드 컨트롤러인데 제 작품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겠다 톱으로 그렸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만화 체계 시대에서 웹툰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들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시카프 같은 행사가 좀 어린 연령층에게 만화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소식 전해줬고요.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3954번님, 팔순 노모 모시는 50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급히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뭐 걱정하는 일이 있느냐는데 재작년에 둘째 아들 먼저 보내고 가슴에 생치기가 크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보내주셨고요. 3247번님,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휴식도 못 가진 아들. 남들에 비하면 행복하다지만 3교대라서 너무 힘들어하네요. 아프지 말고 좋은 취미 만들어서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흥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명동의 한 매장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 서울 시민뿐 아니라 이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앞을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이 화장품을 파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매장인데요. 예. 이곳의 개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8,070만 원, 예. 지난해보다 4.8% 올랐습니다. 예. 이 기존의 평으로 따지자면 한 평에 2억 6,600만 원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12년째 일인데요. 이 반대로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싼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 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입니다. 1제곱미터당 5,620원, 평당으로는 18,570원입니다. 굳이 두 곳을 비교하자면 14,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47% 올랐고 지난해보다 1.12%포인트 인상됐는데요. 이 실생활에는 개별 공시지가 인상률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보통 가장 비싼 땅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오늘 상습 체납 차량 단속에 들어갔어요. 네,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약 400명이 투입되는데요. 이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요. 고액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강제로 견인합니다. 이 서울시 등록 자동차 약 300만 대 가운데 31만여 대가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으니까 이 거리에 있는 차 10대 중 1대 이상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3,167억 원인데요. 이 번호판이 떼어진 이 차량의 주인은 영치증에 적혀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서 체납액을 내야만 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울시와 경찰이 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처음인 만큼 단속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는 롯데가 송파구에 매년 수억 원의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롯데가 송파 문화원이라는 곳에 낸 기부금이 지난 2012년에는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8억 4,400만 원으로 1년 만에 16배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7억 5,1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이 기부금은 석촌호수 벚꽃축제, 송파구민 건강걷기대회 등 송파구가 주최한 행사에 쓰였습니다. 이 송파문화원이 2010년부터 56번에 걸쳐서 외부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중에 6번을 빼면 모두 롯데가 낸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롯데 측의 기부금이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3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위례시민연대는 이 같은 거액 기부가 행정적 편의를 얻기 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이 최근에는 롯데가 제2롯데 주변 도로에서 노상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롯데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계기로 기부금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 까마귀 날저 배 떨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지마켓은 카드 없이도 결제가 되거든. 쇼핑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지우씨, 비결이 뭐예요? 지마켓 앱 온! 지마켓의 간편 결제 스마일페이. 카드도 계좌도 한 번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결제 끝. 모바일 쇼핑 히어로 지마켓.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로, 도시는 농촌을 향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볼 때 단지 나의 상황을 부정하는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1950년대 만들어진 증기선 프라우드 메리호의 이름을 따 돌고 도는 도시 안의 삶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조영남 씨의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번안곡의 원곡이기도 한데요. CCR의 프라우드 메리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장성문 감독이 추천한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